자, 안녕하세요. 인터넷 쇼핑몰 창업 기획과정. 이번 시간은 쇼핑몰 이용자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도 어떤 이용자를 대상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쇼핑몰을 구축할지가 또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그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자를 어떻게 분석을 하고 그 이용자들의 특성이나 요구사항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쇼핑몰 창업 기획과정. 자, 10번째죠. 쇼핑몰 이용자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습 목표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의 타겟을 정의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보통 우리가 이용자의 타겟을 정의한다. 이용자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어떤 이용자들을 주 타겟으로 삼느냐, 이것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용자의 쇼핑몰 이용 특성. 쇼핑몰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용 특성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고, 그리고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해서 쇼핑몰 이용자의 프로파일과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보통 범죄 수사할 때 우리가 뭐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그 직업을 가지신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쇼핑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쇼핑몰 이용자, 그러니까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어떤 사람들이 주로 사용할까라고 하는 이용자를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프로파일링이라고 하고, 그 쇼핑몰 이용자의 프로파일링의 대상이 되는 문서들을 우리가 프로파일이라고 하는데, 그런 프로파일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 프로파일을 가진 쇼핑몰 이용자가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우리 쇼핑몰을 이용을 할까, 그 이용하는 쭉 과정들을 영화 시나리오처럼 시나리오 형태로 한번 작성을 해서 그 쇼핑몰 이용자의 이용 특성, 그리고 이용 행동과 태도, 그래서 행태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를 바탕으로 학습을 해 보려고 하고요. 이 이용자들에 대한 명확한 파악은 차후에 모든 쇼핑몰 이 구축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서서 전체 쇼핑몰을 구축하기에 앞서 이 이용자들의 특성과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목차는 인터넷 쇼핑몰의 이용자 분류이고요. 이어서 쇼핑몰 이용자의 프로파일, 그리고 이용자의 시나리오를 어떻게 분석할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 분류이고요.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 타겟,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용자 타겟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 계층을 우리가 보통 타겟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타겟을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는 타겟에 따라서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성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향후에 인터넷 쇼핑몰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부하게 될 레이아웃, 그리고 컨텐츠, 그리고 디자인, 혹은 뭐 내비게이션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마케팅 전략,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으로 작용을 한다는 얘기는 이용자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앞서 설명드린 레이아웃, 컨텐츠, 디자인, 내비게이션, 마케팅 전략이 다 달라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용자를 어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느냐, 이런 것들을 분석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특정 타겟의 기호와 행동 패턴에 맞는 쇼핑몰 구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쇼핑몰을 구축하기 전에 내가 대상으로 하는 이용자들이 어떤 기호와 행동 패턴을 보이느냐,
그럼 거기에 앞서 설명한 모든 인터넷 쇼핑몰 구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사람들의 기호와 행태에 맞춰져야 되겠죠. 그리고 타겟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파악이 가능하다. 자, 인터넷 쇼핑몰의 이용자 타겟은 뭐 매우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쇼핑몰의 이용 방식도 조금씩 다를 것 같고요. 뭐 취향도 뭐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용 목적, 그러니까 뭐 쇼핑몰을 어떤 이용 목적을 가지고 이용을 하느냐. 뭐 쇼핑몰의 뭐 가장 큰 목적은 구매가 되겠죠. 근데 구매 이외에도 뭐 쇼핑몰의 어떤 특정 상품의 정보를 탐색한다든지 사람들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서 접속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용 목적과 그다음에 경제력은 구매 가능성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경제력에 따라서도 크게 이제 뭐 다양한 형태로 나뉘어질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상품의 구매 기준 또 뭐 다를 것 같습니다. 이용자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 일반적으로는 가격이 되겠죠. 뭐 가격을 가장 중요한 상품의 구매 기준으로 삼는 이용자들이 있는 반면에 뭐 또 하나는 뭐 디자인 혹은 뭐 브랜드 인지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상품의 구매 기준으로 삼는 뭐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타겟을 내가 설정을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용자가 중요할까? 전체 사용자냐, 핵심 사용자냐, 사이트 목적에 부합되는 사용자냐. 자, 사이트 목적에 부합되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타겟을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뭐 이용자들이 있으면 이용자 타겟을 이제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분류 방법은 인구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분류를 하는 게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구 통계학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나이나 성별이나 직업이나 뭐 거주지 이런 형태로 나누는 것을 인구 통계학적인 방법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뭐 인구 통계를 이제 통계를 낼 때 보통 이제 분류하는 기준이 이런 기준이라서 보통 인구 통계학적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장 뭐 중요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나이 첫 번째로 보면 나이에 따라서는 가장 이제 달라지는 게 구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뭐 10대, 20대 애들은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기는 하지만 구매력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이죠.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이고, 이 구매력이 온전히 이제 보통 그 학생들 부모님이나 뭐 기타 보통 부모님이 되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지원을 해줘야지만 구매력이 발생하는 이런 나이이기 때문에 나이가 가장 중요한 또 분류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심 상품에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나이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쇼핑몰을 구축할 때는 이 나이를 고려해서 쇼핑몰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반드시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별인데요. 인터넷 쇼핑몰 디자인 컨셉 그리고 판매 상품을 결정하는 데 주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죠. 자, 성별 이제 남녀에 따라서 디자인 컨셉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 남자 여자를 구분해서 어떤 특정 성별만을 대상으로 하는 쇼핑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뭐 많이 이 쇼핑몰 운영되는 쇼핑몰 중에 이런 쇼핑몰이 뭐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육아나 뭐 출산 뭐 이런 쪽에 관련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쇼핑몰들이 이제 매우 잘 운영되는 쇼핑몰들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일반 상품을 판매한다라고 하면은 그 상품의 특성에 맞추어서 뭐 남자들이 더 좋아하는 상품이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여성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상품들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별이라고 하는 게 또한 주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직업인데, 직업이나 직업별 소득 수준 같은 요인, 이런 것들이 또한 선호 상품이나 쇼핑몰의 운영 형태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직업을 갖느냐? 자, 다음에는 거주지인데요.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의 거주 지역 또한 쇼핑몰 디자인 컨셉이나 판매 상품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많은 쇼핑몰들도 이용자들이 크게 내륙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그래도 많이 없는데 좀 다른 이슈들보다는 적은 편이죠.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일단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거래되기 때문에 별로 크게 지장은 없는데 일단은 물리적인 상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배송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거주지도 또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좀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조금 이제 다른 쇼핑몰 중에서 다른 이용자들보다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또 인구 통계학적인 기준 말고도 다양한 기준으로 이용자의 타겟을 분류할 수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정신심리적 기준, 그리고 구매 행태적 기준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신심리적 기준으로는 사회 계층이라든지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개성,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용자 타겟을 분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매 행태적 기준은 구매 동기가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사용량, 사용 장소, 사용 시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매 행태죠. 행태라고 하는 건 행동하고 이제 이 사람이 보이는 태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용자 타겟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삼아볼 수도 있겠다. 자, 그럼 이용자 타겟을 이렇게 분류하는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하면 이거를 타겟팅을 해야 되겠죠? 설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분류하는 것들을 세그멘테이션, 그래가지고 세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누는 거죠. 나누고요. 그 세분화 과정을 거쳐서 그 세분화된 여러 그룹들 중에 내가 목표로 하는 이용자들을 선택하는 과정, 이걸 보고 우리가 타겟팅이라고 보통 합니다. 자, 이용자 타겟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아래 보시는 표는 연령대별 쇼핑몰의 하루 접속자 수인데요. 이 연령대니까 10대, 15, 10, 15, 20, 25, 30, 35, 40 이렇게 연령이 쭉 나뉘어져 있는데 쇼핑몰 하루 접속자 수가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은 나는 이제 어떤 대상을 쇼핑몰 그 연령대로 이렇게 잡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는 여기 표에서 그냥 딱 단순히 알아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는 이제 요 부분에 있는 연령대를 대상으로 내가 세분화를 하고 타겟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이제 분석해 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타겟을 설정을 한 이후에 이 타겟으로 설정된 이용자들을 분석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핵심 타겟 이용자의 성향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향을 분석한 다음에 이런 성향 분석한 내용을 어디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느냐? 콘텐츠를 선별한다. 그리고 디자인에도 사용이 되겠죠. 10대하고 40대가 선호하는 디자인은 조금 차이가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은 길찾기이죠. 그래서 웹사이트에서는 그리고 쇼핑몰에서는 이제 내가 쇼핑몰을 이용하는데 어떤 경로들을 가지고 사용자들이 탐색을 할까라고 하는 탐색과 관련된 내용을 내비게이션이라고 했는데 그 내비게이션의 구성도 10대들은 아무래도 이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잘
별로 그렇게 세부적으로 설정을 안 하더라도 잘 찾아다닐 텐데, 아무래도 연령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좀 더 자세하고 직관적인 내비게이션을 가져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마케팅도 차이가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이런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데 우리가 이 타겟 이용자의 성향을 분석한 내용들이 사용이 되겠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분석 사항인데 어떤 것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의 사용 빈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느냐, 그리고 숙련도는 사용을 하는데, 이게 쇼핑몰 이용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 그 기능들을 어떻게 잘 숙련돼서 사용하느냐가 또한 중요하겠죠. 그래서 숙련도가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쇼핑몰 구축과 숙련도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쇼핑몰 구축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몰을 구매나 거래 빈도가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거는 이제 구매와 관련된 것, 직접 이제 구입을 하느냐, 사는 사람들과 그리고 자주 사는 사람들, 적게 사는 사람들, 이게 사는 사람들의 빈도가 어느 정도나 되느냐도 또한 일반적인 분석 사항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경제력이나 소비 취향, 그리고 선호하는 내비게이션 유형이라든지 선호하는 쇼핑몰 디자인 취향, 이런 것들도 이제 핵심 타겟 이용자라고 제시를 했는데, 이 핵심 타겟 이용자에 대한 일반적인 분석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인터넷 쇼핑몰의 이용자 분석 사례인데, 20대 여성을 위한 화장품 쇼핑몰 기획을 만약에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20대 여성이라고 하는 타겟팅된 이용자 그룹을 가지고 이 이용자 그룹의 인터넷 사용 현황이라든지 쇼핑몰 이용 현황, 구매 특성들을 분석해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 특성들을 그대로 쇼핑몰 기획에 이렇게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보통 기획 과정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분석해서 피드백을 하게 되겠죠. 운영 과정에서는 이제 뒤에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될 텐데, 로그 분석 과정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 데이터들을 분석하게 됩니다. 사용자 혹은 쇼핑몰 이용자, 쇼핑몰 고객들이 쇼핑몰에서 이렇게 탐색이나 구매 과정을 거치는 모든 데이터들이 보통 이 로그 파일이라고 하는 파일에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에 어떤 형태의 기록이 남느냐, 이걸 잘 분석을 하면은 그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쇼핑몰을 기획하는데 계속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쇼핑몰을 구축한 내용을 업데이트하거나 혹은 유지 보수하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이용자들을 분석하는 내용을 계속 사이트에, 쇼핑몰에 반영을 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용자의 프로파일입니다. 앞서서 강의 초반에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가 이 이용자의 프로파일을 설정을 하는 게 중요한데, 다 같이 한번 프로파일이 뭔지에 대해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용자의 프로파일은 뭐냐면 쇼핑몰의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 레이아웃, 인터페이스, 내비게이션 디자인 등 인터넷 쇼핑몰 구축에 관한 결정을 도와주는 이용자 표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구축하고자 하는 쇼핑몰의 기획 과정에 어떤 자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자료로 쓸 수가 있냐면 어떤 결정을 도와주는 이용자 표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쇼핑몰을 어떤 이용자들이 주로 사용할까? 그 주로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표본을 설정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들을 정의하는 게 왜 필요한가? 자, 표본 이용자의 요구사항과 행동 패턴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범죄에도 적용이 되죠. 그래서 프로파일러들이
범죄를 저지를 만한 사람들의 어떤 신상 정보를 가지고 그 신상 정보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분석해서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분석 과정을 통해서 범죄자들을 선별하고 또 추정하는데 사용하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용자의 프로파일을 가지고 이 프로파일링 된 이용자들의 요구사항과 행동 패턴을 파악하면 이런 요구사항과 이런 행동 패턴을 가진 사람이 내 쇼핑몰에 방문하거나 혹은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하는 걸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행동 패턴을 파악해서 이 표본 이용자가 대표로 하는 이용자 타겟층 전체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프로파일링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작성 절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용자 타겟층의 나이라든지 성별, 직업, 거주지 등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쇼핑몰의 대표적인 이용자를 현실 인물 중에서 한 3명 정도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3명의 이름과 나이까지도 특정하고요. 그리고 성별, 직업, 거주지, 취미 등 기본 신상 정보를 상세하게 파악한 다음에 이들의 인터넷 쇼핑몰 이용 패턴이나 특성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는 절차를 거칩니다. 자, 그래서 작성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면 신상 정보는 여기 위와 같고요. 김유한 28세네요. 초등학교 교사이고요. 부천시에 거주하고 취미가 이제 모바일 기기 활용, 드론 조작 이런 것들이고요. 이제 쇼핑몰 이용 정보를 주로 분석해 봤더니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아마존닷컴이라고 하는 쇼핑몰이고 하루 한두 시간 정도 거의 매일 접속하더라. 그리고 이용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니까 새로 출시된 모바일 통신기기나 드론 관련 상품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더라. 마음에 드는 상품은 비교적 긴 배송 기간에도 불구하고 직접 구매를 하더라. 이런 패턴을 보이는 게 우리가 표본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본을 한 3명 정도 하면 이제 분석을 해보면 그 3명들 간의 공통적인 요구사항이라든지 구매 행태 이런 것들을 분석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는 이용자의 시나리오입니다. 앞서 설명한 프로파일을 가진 사람들, 그 표본들, 그리고 그 표본을 일반화시켜서 내 쇼핑몰을 이용할 것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특정 지었는데 그 특정 지어진 이용자 표본들이 어떤 인터넷 쇼핑몰 이용 행태를 보이느냐 이걸 분석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시나리오 형태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행동 패턴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시나리오에는 이용자 프로파일이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프로파일에 대한 학습을 한번 해봤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쇼핑몰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비게이션 경로들도 같이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용자가 선호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건지 이 시나리오에 포함을 한다면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내가 강조해서 쇼핑몰을 기획해야 되는지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품의 구매나 서비스의 이용 절차, 그리고 만족 경험과 불만 경험들도 같이 한번 살펴봄으로써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시나리오 작성 시 고려사항인데요. 이용자의 행동을 가급적 상세하게 기술하는 게 필요하고 프로파일에서 제시한 각각의 쇼핑몰 이용자별 클릭의 흐름에 대한 조사 분석이 필요합니다. 어떤 클릭 과정을 거쳐서 각각의 페이지에 접근을 했는지에 대한 조사 분석, 그리고 이용자의 상황에 대한 이해도 중요한데요. 이 이용자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요구사항을 분석을 합니다. 이 이용자가, 이 고객이 어떤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면 좋은 시나리오 작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너무 상세한 행동 절차에 대한 표현은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다라고 하는 게 고려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나리오 작성 사례인데요. 영문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사이트에 가시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PDF로 한번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내용은 이제 여기 있는 사람의 사진도 제시를 했네요. 그리고 뭐 여기 자세하게는 안 보이는데 뭐 백그라운드라고 해서 이 사람의 배경이라든지 이런 신상 정보, 개인 신상 정보가 나왔고요. 여기 있는 게 아마도 이제 뭐 프로파일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자세하게 여기 프로파일이 기재되어 있고, 이제 시나리오는 이제 여기에 있는데 각 단계별로 이런 이 시나리오 과정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요구 사항을 가지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쭉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시나리오 작성한 사례들을 뭐 여러 사이트에서도 한번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례들을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직접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요즘 뭐 인기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 있죠? 이 스피커 구입을 위해서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서 검색을 한 다음에 검색된 여러 업체 중에 스피커 세상이라고 하는, 이건 뭐 제가 이제 가정한 사이트입니다. 이 쇼핑몰이고요. 여기에 접속해서 새로 나온 스피커 정보를 살펴보고 뭐 3개의 제품을 장바구니에 넣은 다음에 가격이나 기능이 마음에 드는 뭐 A사 상품을 선택해서 구매를 했다라고 하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한번 직접 작성을 해 봤는데요. 이제 실제로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는 이제 실제 대상이 되는 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각각 시나리오 단계별로 어떤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을 합니다. 판매하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판매하는 쇼핑몰을 찾고 싶다. 그 다음에 스피커 정보를 원한다.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상품을 비교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각각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내가 쇼핑몰을 기획할 때는 어떤 그 이용 특성을 제공해야 되는지를 나름대로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요구사항들, 인공지능 스피커를 판매하는 쇼핑몰을 찾고 싶다 하면은 다양한 종류의 스피커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기획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인공지능 스피커 정보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브랜드나 기능별 다양한 카테고리로 인공지능 스피커를 구분해서 내가 상품 목록을 설계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상품 정보를 비교해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나 사양별 상품 정보를 비교할 수 있는 형태의 쇼핑몰을 구축하는 게 또 한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회원 데이터를 활용해서 입력을 최소화하는 이런 형태의 이용 특성을 기획해 볼 수도 있겠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쇼핑몰의 이용 특성을 내가 유추하고 또 기획 단계에 활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인터넷 쇼핑몰의 이용자 시나리오를 분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장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들을 분석하는 내용을 학습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타겟팅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용자 타겟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 계층을 말한다. 자,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구축을 위한 여러 요인들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구축 이전에 이 이용자를 특정하는 것, 이용자 표본을 정하고 타겟팅을 해서 그 사람들의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작업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인터넷 쇼핑몰의 이용자 타겟은 나이, 성별, 직업, 거주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인구 통계학적인 내용이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분류 기준들을 한번 살펴봤었고, 자, 그 다음에 이용자 프로파일은 쇼핑몰 구축에 관한 결정을 도와주는 이용자 표본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용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용자 시나리오는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들의 행동 패턴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을 말한다. 자, 이렇게 4가지로 이 장을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제를 한번 제시를 해 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창업을 하기 위한 인터넷 쇼핑몰을 고려하고 있다면 그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할까? 이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이용자 프로파일 작성 사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창업하고자 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대표하는 프로파일을 한번 작성해 보시고요. 이 프로파일을 가지고 시나리오 분석 사례를 참고해서 시나리오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것. 이게 이제 이번 시간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제들을 잘 수행한다면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어떤 이용자들이 주로 오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이제 분석해내고 그 분석한 내용을 기획 과정에 반영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창업을 기획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의 이용자들을 어떻게 분석하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학습해 보았습니다. 자, 이 인터넷 쇼핑몰의 그 이용자를 분석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하기 위한 그 전제 조건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구축하고자 하는 그 쇼핑몰에 어떤 이용자들이 오게 되겠는가, 어떤 쇼핑몰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가가 매우 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용자들을 분석한 내용은 향후의 인터넷 쇼핑몰 구축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단계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잘 분석을 해낼 필요가 있겠습니다.